만약 당신에게 어떤 나라에서는 페이스북이 존재하지 않고 인스타그램은 금지되며 집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마치 디스토피아 영화 같지 않나요? 하지만 아닙니다. 이곳은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에리트레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때 여성들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 총을 들었고,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신성한 의식이며, 거리에서는 여전히 이탈리아의 매력이 속삭이고 있는 아프리카 한가운데의 땅입니다. 말도 안 된다고요? 더 놀라운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이 영상에서 피닉스는 여러분을 세계에서 가장 비밀스럽고 매혹적인 나라 중 하나로 안내합니다. 믿기 힘든 10가지 충격적인 진실을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한 나라가 디지털 세계에서 사라지고도 생존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함께 알아봅시다. 10번째,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나라 중 하나. 북한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제 아프리카의 쌍둥이 나라 에리트레아를 만나보세요. 1993년 독립 이후 이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침묵의 벽을 세웠습니다. 선거 없음, 민간 언론 없음, 발언의 자유 없음. 마치 일시정지 버튼이 눌리고 다시는 해제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24년 에리트레아는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180개국 중 180위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독립적인 신문들 2001년 이후로 모두 사라졌습니다. 많은 기자들 여전히 감옥에 있습니다. 재판도 목소리도 없습니다. 인터넷 이용 기대하지 마세요. 인구의 약 1.4%만이 온라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페이스북에 로그인하거나 간단한 왓츠앱 메시지를 보내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한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여행이요? 매우 제한적입니다. 해외 원조? 대부분 거부됩니다. 해외에 있는 가족이 보내는 돈마저도 엄격하게 감시됩니다. 엽서처럼 아름다운 식민지 거리들과 반짝이는 홍해 해안선 이면에는 외부 세계와 단절된 나라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이고 거리들은 듣고 침묵은 생존이 됩니다. 에리트레아는 단지 고립된 것이 아닙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가장 소름 끼치는 점일지도 모릅니다. 9번째, 아프리카에 있는 이탈리아 도시 아스마라. 에리트레아의 수도 아스마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탈리아의 매력이 가득한 이곳에서는 마치 로마에 잘못 착륙한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단지 그 로마가 동아프리카 한가운데에 있다는 점만 다를 뿐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진한 에스프레소를 파는 아늑한 빈티지 카페, 꿈결 같은 아르데코 스타일의 극장, 그리고 웅장한 로마네스크 양식의 교회들. 유럽 같다고요? 맞습니다. 적어도 과거에는 그랬죠. 20세기 초, 이탈리아는 아스마라를 동아프리카 제국의 왕관이라 불렀습니다. 1935년부터 1941년까지 도시 전역에 400개 이상의 세련된 유럽풍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우아한 별장과 스타일리시한 호텔부터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 나올 법한 복고풍 주유소까지. 그리고 그 건물들은 아직도 서 있습니다. 눈부신 시네마 임페로, 장엄한 성모 마리아 교회, 영화 세트장처럼 보이는 우체국까지. 하지만 진짜 반전은 아스마라는 다른 수도들처럼 시끄럽거나 혼잡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조용하고 평화롭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합니다. 고층 빌딩도 경적 소리도 분주한 인파도 없습니다. 나무가 늘어선 거리, 부드러운 바람, 조용한 아침에 에스프레소를 즐기는 현지인들. 마치 밀라노 같습니다. 2017년 유네스코는 이곳은 세계적 보물이라며 아스마라를 공식적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아스마라는 이탈리아 외 지역에서 가장 잘 보존된 모더니스트 건축 양식의 예시 중 하나로 인정받았습니다. 다음에 누군가가 아프리카에 대해 그저 사파리와 사막이라고 말한다면 그들에게 에리트레아의 리틀 로마에 대해 들어본 적 있냐고 물어보세요. 아프리카 태양 아래 숨겨진 유럽의 한 조각을 기대할 수 있었나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놀라운 이야기들은 이제 시작입니다. 8번째, 에리트레아의 전사 여성들. 진짜 저격수들. 저격수와 군인은 남자만일까요? 에리트레아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에티오피아와의 독립전쟁에서 게릴라군의 30%가 여성들이었습니다. 이 여성들은 단순한 조력이 아니라 전면에서 싸운 저격수이자 지휘관들이었습니다. 혹독한 훈련과 행군, 사막과 전투를 견디며 전설이 되었죠. 그중 일부는 고원의 매의 눈이라 불리며 놀라운 명중률을 자랑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일부는 의사, 교사, 예술가가 되었고 일부는 군복을 벗지 않았습니다. 이 여성들은 단지 전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평등과 용기의 상징이며 에리트레아가 딸들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다음에 자유투사를 떠올릴 때 그녀가 에리트레아 여성일 수도 있음을 기억하세요. 이 나라는 아직 더 많은 놀라움을 품고 있습니다. 7번째, 메스켈 축제, 고원의 신성한 불꽃. 매년 에리트레아의 바람부는 고원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메스켈 축제를 기념하기 위해 모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고대 불의 축제입니다. 9월 말, 메스켈은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 헬레나가 진십자가를 발견한 것을 기념하는 동방 기독교 전통에 따라 커다란 모닥불을 도시 광장에서 밝히며 공동체가 함께하는 문화적 대축제입니다. 노인부터 어린이까지 모두가 화려한 전통 의상을 입습니다. 건조한 나뭇가지를 피라미드 모양으로 묶어 만든 구조물, 데메라가 해질 무렵 불타오릅니다. 불길이 밤하늘로 솟구치는 동안 사람들은 조상들의 찬송가를 부르고 원을 그리며 춤을 춥니다. 그 모습은 마치 신화 속 장면처럼 황홀하고 영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메스켈은 수도 아스마라뿐 아니라 시골 마을에서도 기념됩니다. 그곳에서는 이 축제가 본래의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무대 조명도 현대적인 장식도 없이 오직 사람들과 신성한 불, 그리고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믿음만이 존재합니다. 이 축제는 아프리카에서 살아남은 가장 오래된 종교 축제 중 하나로 고대와 현재가 에리트레아 대지 위에서 하나의 영적인 숨결로 합쳐지는 희귀한 순간입니다. 6번째, 동아프리카에서 가장 원시적인 해안선. 홍해 연안을 따라 자리 잡은 에리트레아는 남쪽 끝에서 외딴 달라크 제도까지 이어지는 1200km 이상의 손대지 않은 해안선을 자랑합니다. 인접 국가들이 해안을 관광지로 개발한 반면 에리트레아의 해변은 여전히 놀라울 정도로 순수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고급 리조트도 인파도 없습니다. 오직 에메랄드빛 바다, 하얀 모래, 그리고 자연 그대로의 순수함만이 존재합니다. 에리트레아 최대의 군도인 200개 이상의 산호섬으로 이루어진 달라크 제도는 과거 진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오늘날 이곳은 지구에서 가장 훼손되지 않은 해양 생태계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활기찬 산호초, 돌고래, 바다거북, 수많은 열대어들이 서식하고 있으며 달라크에서의 다이빙은 선사시대를 만지는 듯한 경험으로 묘사되곤 합니다. 와이파이도 콘크리트도 오염도 없는 세계에서 바닷속 생명과 함께 헤엄칠 수 있는 곳입니다. 깊은 푸른 바다 위로 해가 떠오르는 이곳에서는 삶이 파도와 짠 바람의 리듬에 맞춰 천천히 흘러갑니다. 작은 어촌 마을들과 조용한 나무 배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시적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에리트레아의 해안은 동아프리카에서 가장 비밀스럽고 매혹적인 여행지 중 하나로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찾는 사람들만이 발견할 수 있는 숨겨진 보석입니다.
다섯 번째, 몇 시간 동안 이어지는 전통 커피 의식. 에리트레아에서 커피를 마신다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나라고 불리는 신성하고 느리며 깊은 공동체적 의식입니다. 현대의 빠른 에스프레소 샷과는 달리 이 커피 의식은 1시간에서 2시간까지 이어지며 모든 가족 모임이나 마을 잔치의 중심이 됩니다. 모든 것은 생커피콩에서 시작됩니다. 의식을 주최하는 여성은 커피콩을 숯불 위에서 천천히 볶아 그 진한 향기가 공간 가득 퍼지게 만듭니다. 이후 돌절구로 손수 빻은 커피는 제베나라는 전통 점토 주전자에 넣고 끓입니다. 커피 향은 은은하게 피어오르는 향과 섞이며 마치 영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특이하게도 커피는 한 번에 다 제공되지 않고 3번의 구분된 라운드로 나뉘어 나옵니다. 아웰, 진하고 강렬한 맛. 칼라이, 조금 더 부드러운 맛. 베레카, 축복이라는 의미를 지닌 마지막 잔. 각 라운드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며 참석한 사람들 간의 나눔, 연결, 선의를 나타냅니다. 이 커피 의식은 단지 커피를 즐기는 방식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귀 기울이며 전통을 존중하는 시간입니다. 속도에 지배당하는 세상에서 에리트레아의 커피 의식은 잠시 멈추어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조용한 시간의 한 조각입니다. 그저 천천히 제대로 살아가라는 부드러운 일상 속의 메시지입니다. 네 번째, 이탈리아 식민 유산과 문화적 다양성. 에리트레아는 유럽 식민주의, 특히 이탈리아의 영향력이 오늘날까지도 생생하게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아프리카 국가 중 하나입니다. 20세기 초부터 1941년까지 에리트레아는 이탈리아의 식민지였고 그 유산은 오늘날 건축, 요리, 언어, 일상생활 속에 여전히 살아 숨쉽니다. 수도 아스마라의 거리를 거닐다 보면 아르데코 양식의 건물들, 빈티지 유럽풍 극장, 고전적인 주유소, 그리고 이탈리아어 간판이 걸린 카페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아침마다 마키아토를 주문하고 점심에는 파스타를 즐기며 많은 노인들은 영어보다 이탈리아어를 더 유창하게 구사합니다. 하지만 에리트레아는 단지 유럽의 흔적만이 아닙니다. 이곳은 동아프리카, 아랍, 동방 기독교 전통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문화적 모자이크입니다. 이 나라는 각각 고유의 언어, 의상, 춤, 관습을 지닌 9개의 토착 민족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또한 기독교와 이슬람이 일상 속에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드문 아프리카 국가 중 하나입니다. 동과 서, 고대와 현대가 융합된 이 특별한 문화는 에리트레아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지중해의 매력을 품으면서도 진정한 아프리카의 영혼에 뿌리를 둔 삶. 대륙 한가운데 울려 퍼지는 드문 문화적 교향곡입니다. 세 번째, 척박한 땅 위에 계단식 논밭. 사람들이 에리트레아를 생각할 때 대부분은 사막과 가뭄이 지배하는 뜨거운 땅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험준한 산악지대와 메마른 고원 사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적처럼 펼쳐진 계단식 논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척박한 지형 속에서 인간의 끈기를 보여주는 생존의 증거입니다. 중부와 남부의 고원 지역에서는 특히 티그리냐 농부들이 가파르고 메마른 경사면을 차곡차곡 계단식 농지로 바꾸어 보리, 기장, 테프, 콩류를 재배합니다. 이 계단식 밭은 단순한 농업 방식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전해 내려온 생존과 창의력의 상징입니다. 각다는 손으로 정성스럽게 쌓아 올리며 토착돌을 이용해 물을 보존하고 침식을 방지하는 전통 기술이 세대를 거쳐 정해졌습니다. 덕분에 에리트레아의 농부들은 1년에 몇 번밖에 비가 오지 않는 지역에서도 녹색 생명을 키워낼 수 있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곡선형의 계단식 밭이 햇볕에 달궈진 붉은 대지를 따라 부드럽게 물결치며 마치 희망과 노력으로 새겨진 선처럼 보입니다.
에리트레아에서 농업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친 자연과 인간의 결심 사이에서 조용히 이어지는 싸움입니다. 두 번째, 극도로 낮은 생활비. 하지만 쉬운 삶은 아니다. 에리트레아는 세계에서 생활비가 가장 낮은 나라들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한 달에 $100에서 $150만 있으면 식비, 주거, 필수 생필품 같은 기본적인 필요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현지 식당에서의 한 끼 식사는 $1에서 $2밖에 하지 않으며 수도 아스마라에서 전통 이탈리아식 에스프레소 한 잔은 겨우 50센트에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렴한 가격이 곧 쉬운 삶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에리트레아는 폐쇄된 경제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입 규제가 엄격하고 통화 관리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돈을 환전하거나 카드 사용이 불가능하고 비누, 연료, 분유와 같은 기본 생필품조차도 자주 부족합니다. 게다가 평균 월급은 $50에서 $80 수준에 불과하여 저렴한 물건조차 많은 가정에겐 큰 부담이 됩니다. 상당수 국민은 해외에 있는 가족으로부터 송금받는 돈에 의존하지만 이마저도 정부의 엄격한 감시와 규제를 받습니다. 에리트레아에서 생활비는 낮을 수 있지만 안정된 삶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매일의 삶은 절약과 적응력, 그리고 부족함을 견디는 힘의 균형 속에 놓여 있으며 이 현실은 오직 이 나라에서 살아본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힐벳, 에리트레아의 정신을 담은 이상한 발효 요리. 에리트레아를 방문할 계획이라면 아시아 요리에서 볼 수 있는 화려하거나 매운 음식은 기대하지 마세요. 대신 여러분은 아마도 힐벳이라는 전통 음식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회색빛 갈색죽처럼 생긴 이 음식은 처음 맛보는 사람에게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힐벳은 렌즈콩이나 잠두콩을 며칠 동안 자연 발효시켜 만든 후 약하게 가열하고 마늘, 쿠민, 그리고 소량의 기름을 넣어 완성됩니다. 고기, 설탕, 단맛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발효콩 사탕이라는 유쾌한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에리트레아 사람들에게 힐벳은 단순한 일상식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소박함, 건강, 그리고 비건 삶의 상징입니다. 대개 테프 밀가루로 만든 에리트레아의 신맛 평평한 빵인 인제라와 함께 제공되며 정교회 달력에 따라 긴 금식 기간 동안에는 구원 요리로 불릴 정도로 자주 먹습니다. 저렴하고 저장이 쉬우며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힐벳은 외부인에겐 문화적 충격일 수 있지만 현지인에게는 세대를 이어온 에리트레아 음식 문화의 영혼입니다. 이것은 단단한 삶 속에서 인내와 함께 먹는 소박한 위로의 음식입니다. 에리트레아, 잊힌 나라, 그러나 믿을 수 없는 경이로 가득한 땅. 아프리카 중심에서 마치 잊힌 듯 존재하는 나라. 에리트레아는 놀라울 정도로 독특하고 이상한 10가지 진실을 품고 있습니다. 몇 날 며칠 발효시킨 요리부터 몇 시간 동안 이어지는 커피 의식, 조국을 위해 총을 든 용감한 여성들까지 이곳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닙니다. 이곳은 평범함을 거부하는 평행 세계이며 그 안의 모든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게 만듭니다. 평범함을 넘어선 여정.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장소들의 날 것 그대로의 이야기들을 좋아한다면 지금 바로 피닉스를 구독하고 좋아요와 댓글도 잊지 마세요. 다음 경이로운 목적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